가장 뜨거운 뉴스는 민노총 1년 예산이 얼마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관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예산 집행과 정부 지원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니까 민노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노총을 포함을 해서 그 내역이 그들만의 비밀이고 이제 비리가 터져도 저걸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정부가 없었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어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민노총 등 주요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제계 등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550억, 16개 산별노조 예산을 더하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1,000억 원일지 저는 어제 2,000억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0억 원대일지 3,000억 원대일지 저거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나올 수 있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보다 훨씬 큰 액수일 수 있다는 근거는 지금 민노총 전임 간부가 3,300명입니다. 3,300명. 민노총 전임 간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월급은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전임자들의 봉급은 조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노총 예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300명 한 명당 연봉을 1억씩 잡으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3,3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아 좋아. 1억 원이 아니라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보다는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그냥 5천만 원이라고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요 3,300억의 절반 1,650억이 되는 겁니다. 1,650억. 그래서 3,300명 민노총 전임자들의 봉급만 하더라도 가장 적게 잡아도 1년에 1,6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다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온다. 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 명, 한노총은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을 보면은 노조도 행정관청 요구가 있으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관청이라는 건 뭘까요? 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는 노조를 담당하는 국실장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 과장도 있고 그 실무자가 막 수십 명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고용노동부가 요청을 하면은 민노총 말고 민노총의 처상급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노동조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민노총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민노총에게 그 자료 좀 가지고 와봐 라고 요청한 정부가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이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강성노조의 관계였습니다. 말로는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런 취지라는데 사실은 정부마다 민노총을 겁내해 왔던 거지요. 벌집 쑤시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 그 민노총의
특정 간부가 뭐 수억 원대의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 수사를 거쳐서 이 사람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뭐 징역 1년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노총 전체적인 규모로 얼마만큼 조합비를 걷어서 그 예산이 그 전체 규모가 1,000억인지 2,000억인지 3,000억인지 그 규모를 누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그 용처를 설계를 하고 그 예산을 다 쓴 다음에는 이것을 누가 회계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노동조합법에도 그걸 분명히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요구한 적이 없고 또 설사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회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가 불분명하고 원래 목적했던 바에 쓰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서 유용을 해서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민노총의 노조 조합비는 불법 시위를 할 때 써도 괜찮다는 것인지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장소와 시간대에 그 정부의 신고한 규모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 만들고 플래카드 만들고 고성능 확성기 임대하고 시위 한 번씩 하는데 1억 이상 든다는 거 아닙니까? 3억인가요? 3억입니다. 3억. 3억씩 들었답니다. 광화문 여기 저희 이 스튜디오 있는데 여기 몇 발짝 걸어가면 광화문 광장인데요. 거기서 그동안 그렇게 시끄러웠던 민노총 주최의 여러 가지 시위 집회 한 번 여는데 3억 들었답니다. 왜 박근혜 정부 때 뭐 촛불 집회 계속해서 열렸지 않습니까? 민노총 주최로 그거 7번 열었는데요. 거기에 소용된 예산이 21억. 한 번 여는데 3억. 여러분 민노총 시위 현장 가보신 적 있죠? 지나치셔 본 적도 있죠? 뭐 이 크레인 기중기가 뭐 까마득하게 높은 기중기가 나와서 거기에 초고성능 확성기를 수십 개를 매달고 거기서 한번 방송 이 시위 집회 연설이 시작되면은요 워낙 연설자의 그 이 목소리도 데시벨이 높거니와 그 확성기로 증폭된 그 소리가 광화문 일대를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겁니다. 말로는 이순신 동상 근처에서 그렇게 확성기를 들여대야 저 멀리 있는 청와대 본체까지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최근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 포항 지부에 그동안 받아간 조합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개하라는 요구만 있을 뿐 공개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여기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노총들이 그러니까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이 노조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것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있다. 수십억 원씩 받아왔습니다. 매년. 여기 이 민노총과 한노총이 받았던 그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이건 무슨 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겁니다. 이른바 혈세, 국민 혈세로 주는 겁니다. 그 국민 혈세로 준 돈들이 이 노조에 들어가서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위 집회 비용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라. 다른 건 일단 제쳐놓고 정부 지원금, 다시 말해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이 정부는 당연히 가서 감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문재인 정권이 됐던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됐던 그 이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됐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노조에 대해서 그 돈의 쓰임새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건 그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양대 노총에 적어도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산재에 있는 근로자 복지관, 노동자 복지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돈으로 그걸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게 실제로는 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답니다. 말은 복지관인데 실제로는 노조 사무실, 그 건물 임대료, 이게 다 무료인 겁니다. 공짜. 이걸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임차료 한 푼 내기는커녕, 임차료를 내기는커녕 그 건물 관리비, 그 관리에 소용되는 직원들 봉급, 관리비 비용, 이것도 정부가 내준 겁니다.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건물 관리비 그리고 그 건물 속에 있는 직원들 봉급까지 다 정부가 내준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였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자, 민노총의 탈법적 관행, 민노총의 그 조폭과 같은 여러 가지 그 폭력적 행위들, 이것을 근본 뿌리부터 뽑으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려면 그렇다. 돈줄부터 제대로 쓰이도록 들여다보고 조여야 된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도 원하시는 거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원하시는 거지만 누구보다 민노총, 한노총에 있는 200수십만 그 조합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매달 10,000원 또는 뭐 1%씩 내는 조합비 있잖아요. 사실 그 돈이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합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뭐 대의원 대회 때 보고를 한다고는 돼 있으나 허술하고 명목상으로 대충 그냥 구두복으로 지난해에는 얼마가 모였는데 여기서 어디다 썼답니다. 자, 우리 이것을 추인해 주기로 합시다. 박수. 제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뭐 크고 작은 모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야 프린트 다 해가지고 와서 아라리 콜콜이 한 줄씩 여기 뭐 56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 영수증 좀 봅시다. 뭐 이렇게 따지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1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그래야 되지요. 유한부 할머니를 위해서 쓰였던 돈들 1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봐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유한부 할머니를 위해서 쓰이려고 했던 정부 지원금, 기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회계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던 거지요. 민노총도 똑같은 겁니다. 성역, 노조 귀족들, 귀족 노조의 성역, 어떤 정부도, 어떤 감사원도, 어떤 시민 감시단체도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붙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돈이 얼마나 어느 액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깜깜이 회계. 아니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지정을 하다니요. 회계감사는 다른 건 몰라라.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회계감사만큼은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 위원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이 이 사장님이나 그 노조 위원장하고 뭐 친척 관계가 아닌 재척 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봐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것이 다 규정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는 데가 없었던 겁니다. 건물을 멀끔하게 지어가지고 그걸 공짜로 빌려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또 현금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노조 교육 사업 지원 행사, 노사민정,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 노사민정 워크숍 및 체육대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이런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돈들이 또 역시 수십억 원씩 매년 흘러갔는데 명분이야 뭐 그럴듯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봐야지요. 체육대회 비용으로
가져간 돈이 정말 그 근로자들이 뭐 각급 단계별로,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 각급 단계별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정말 어느 하나 봄 가을 날 잡아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 물품도 하고 하루 운동장에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식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받을 때는 체육대회 명목으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일부 간부들이 그날 밤에 거나하게 술판 버리는 대로 수백만 원씩 쓰였는지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해온 거죠 지금까지. 노사관계 지원이라는 구실로 직간접적으로 넘어갔던 수십억 원의 현금 지원,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노조 조합비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 거기 노조원이 가령 300명이 있는 또는 뭐 3,000명이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조합비를 거둔 다음에 그것이 상급 단체인 산별노조로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상납을 하는 겁니다. 금속노조. 그러면 거기서 상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시 맨 위에 있는 총연맹으로 또 일부가 가는 겁니다. 총연맹으로 갔던 그 금액이 2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돈들이, 그러니까 총연맹으로 올라간 그 돈들이 어디 쓰여 있느냐? 집회에 쓰였답니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도 민노총 조합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 집회 한 번당 3억 원씩 21억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각종 집회나 장기 파업을 하는 노조 지원 등 각종 투쟁 비용으로 쓰인다. 민노총 소속 전임자 3,300여 명 월급도 모두 조합비로 해결한다. 내부 회계감사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서 공개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뭐 구두 보고 수준이고 회계감사위원도 민노총 내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리가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놨는데 그 생선 가게가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그 애완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속담이 그러니 써봤는데 또 고양이 이뻐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 그런 이 속담을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민노총 얘기만 그냥 하겠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노조 집행부 사무국장 A씨, 노조돈 7,500만 원 횡령을 해서 개인 생활비, 도박 비용, 대개 이런 돈 횡령하면은 그렇습니다. 도박 비용으로 많이 쓰죠. 징역 1년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벌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공항 항만 운송본부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 이 사람 명함은 한 30글자쯤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 항만 운송본부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 조합비 3억 7천만 원 유흥비로 썼답니다. 징역 2년 6개월.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10억 원 횡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들이 개별 사업장 노조, 그다음에 산별 노조, 총연맹 노조, 여기서 거둔 이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노조 귀족들에게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그 내용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에서 간여할 수 없는 성역처럼 인식돼 왔다. 더더군다나 노조와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은 좌파 정권들의 비호가 있었다. 민노총은 지난 5, 6년 동안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벌여왔을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고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이런 세를 불려온 겁니다. 이러한 돈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불법 시위 집회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일부 간부가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자금 입출금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보안사항이다. 110만, 113만, 115만 조합원들이 이런 전체적인 예산, 그 쓰임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지난해 우리 예산은 수천억 얼마였고 여기에 쓰임새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돼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클릭을 한 번만 하면은 첨부된 영수증과 함께 10원 한 장까지 다 나와 있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보안사항이랍니다. 보안사항. 보안사항이라는 건 뭐냐? 남이 알면 안 되는 것이 보안사항인 겁니다.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처럼 남이 알면 안 되는 것. 노조 집행부의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보안사항이랍니다. 철의 장막이다. 조합원 돈과 세금, 국민 세금이 쓰이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보안사항일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1년 예산이 25만 달러인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과 집행을 보고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가 최대 기득권 세력으로 개혁 대상의 하나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정권 동안 민노총은 불법 시위와 사업장 점거, 온갖 갑질과 폭력까지 마음대로 저질렀다. 이런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인 것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 많은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